자, 자, 이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 오늘 못 끝나겠습니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 열정을 가진 동네가 이 사천입니다. 제가 솔직히 너무도 많은 곳을 다녀봤는데 이게 제가 쉬는 시간도 없이 목이 솔직히 다 쉬는데도 불구하고 쉬는 시간 없이 질문을 계속 하시거든요.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질문이 쉬는 시간에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 다 하다가는 오늘 뭐 지금 끝 못 내고 일단 오늘 분량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뭡니까 지금? 들깨입니까? 창재입니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들깨 갑니다. 들깨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뭡니까? 예, 깻잎이죠, 그죠? 일단 깻잎입니다. 깻잎은 불고기라든지 아니면 회 같은 거 쌈 싸 드시는데 좋으시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이거 있죠, 이거. 예, 기름으로 하시는 거. 그럼 참깨를 아까 고구마는 줄기 잎하고 뿌리하고 둘 중에 선택을 한다든지 같이 했는데 그럼 이 들깨는 어디다가 지금 초점을 핵심을 두실 겁니까? 기름만 할까요? 잎다 해야 됩니까? 이건 좋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다 공부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좋습니다. 이 들깨 잎입니다. 이제 빨리 갑니다. 중간에 질문하지 마십시오. 자, 이게 들깨는 우리나라는 이게 동아시아 지역이 원산지고 인도, 한국, 중국, 동북부 지역이 기름작물로 재배되고 있고 학술적으로는 분류는 꿀풀과로 분류가 됩니다. 1년생 한해서 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보면은 이 최초의 농사직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책이. 그래서 들깨를 유마, 수임자로 기록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재배는 이제 이렇게 되고, 요런 말들이 있습니다. 들깨는 서임새도 다양하여 기름작물, 능화형 이외에 잎에서 나는 또 이 녹이 아니고 독특한 냄새들이 가축을 싫어하여 농작물을 보호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소독작물 재배가 어려울 때 대파작물로 이용했다. 자, 여기서 독특한 냄새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산 주변에 뭐 고라니라든지 멧돼지라든지 이런 거 많이 오는 분 계십니까? 아, 그런 데는 들깨 심으십시오. 들깨를 몇 줄 심느냐 하면 한 줄 심으면 안 됩니다. 한 줄 심지 말고 최소 2줄, 석 줄을 바깥에 쫙 심어 놓으십시오. 울타리용으로. 심어 놓으시면 고라니들하고 안 옵니다. 멧돼지도 억수로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뭐 안에 피해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수 같은 경우 하실 때는 겨울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멧돼지 오고 작살을 내거든요. 고라니도 뭐 입 있는 거 다 뜯어 먹어버립니다. 봄에도 들깨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단하신 여사님이네. 들깨 털고 나서 소위 깨 털고 나서 남은 대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 바깥에 다 하려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나무 주변에다 해놓으면 야들이 접근 안 합니다. 안 뜯어먹습니다. 자, 일단 그게 뭐냐면 이 냄새, 아주 싫어하는 냄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작물을 다른 걸 재배하시다가 진짜 이게 큰일 났다. 그죠? 벼도 뭐 거의 뭐 모내기를 못할 지경이다. 비가 안 왔어. 그러면 할 게 뭐 있습니까? 고구마를 심든지 들깨를 심든지. 고구마는 5월달에 심으라고 하셨죠? 그러면 벌써 7월달쯤 돼서 늦은 겁니다. 그때 뭐 심으라고요? 들깨. 그래서 이걸 대신해서 파종한다 심는 데서 대파작물 이렇게 하는. 옛날에는 사실은 이게 상당히 작물들이 그 모내기 못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들깨를 이렇게 대파작물로 심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고황작물로 표현해도 되긴 하는데 이건 식용으로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대파 대신 파종한다 이렇게 일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선에 많은 등푸른 생선에 많은 게 뭐 있습니까?
네, 오메가3. 여러분들 신장이 안 좋다, 혈액순은 고혈압 있다 뭐 하시면 처방 뭐 해주시던가요? 오메가3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에 들기름 한 스푼씩만 계속 드시면 뭐 한다는 겁니까? 주무시다가 한다든지 화장실 가서 하는 일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들기름이 최고의 기름이라 하지 않습니까? 안 믿으시네. 좀 이따 나옵니다. 성인병 예방 치료에 최고로 좋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뭐 얘기 안 해도 천알의 무게가 거의 한 3g, 5g 이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이제 이해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벽시 천알이 25g에서 30g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10배 정도 차이 나죠. 10배 차이 납니다. 큰 거는 더 차이 나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차이 나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들깨 어느 게 좋아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어느 게 좋아요라는 개념은 잎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기름을 두고 하시는 말씀? 기름이죠. 통상적으로. 그럼 기름은 이제 기름 많이 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기름에도 오메가3 지방이 많은 게 좋느냐, 식스가 많은 게 좋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저희들은 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름 많이 나는 거는 다유들깨라고, 마늘 다자 기름 유자 다유들깨가 많이 납니다 하고 끝내겠죠. 그럼 색깔이 뭔데요? 갈색입니까? 흰색입니까? 흰색이 많이 나더라. 까만색 까마무리한 거, 그죠? 그 다 나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전체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만 우리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조금 힘들지만 A형, B형, C형, 혈액형처럼 이런 게 있는데, A형은 뭐냐면 장간입니다. 장간은 뭐겠습니까? 마디가 길다. 만성은 늦게까지 자란다. 다분지는 가지가 많다. 이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A형은 전부 길고 크고 넓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럼 B형은 중간쯤 되겠죠. 중간이다. 그럼 C형은 어떻습니까? 빨리 자라고 키도 작고, 그죠? 분지는 어떻습니까? 분지는 그런대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A는 전부 길고 많은 거, B는 중간되는 거, C는 어떻습니까? 짧고, 그죠? 짧지 않습니까? 다 짧지 않습니까? 분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적합하냐, A형이? A형은 주로 우리 사천 쪽에 적합한 겁니다. 따뜻한 지방에. 그럼 B형은 어떻습니까? B형은 중간쯤 되는데 남부 내륙이라든지 중부 지방에. 그럼 C형은 더 약간, 기간이 짧으니까 추운데. 이거 약간 따신데, 조금 따신데, 이거는 약간 추운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품종을, 특징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품종별로 나와 있는데, 이건 머리 아프니까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자, 베트남 쌀국수 드셔보셨습니까? 거기 가시면 그 채소가 뭐가 나옵니까? 고수 나오죠. 내나 이게 들깨가 그런 그 오리진이 같은 겁니다. 그 냄새 나는 것들이. 그 원리가 같은 겁니다. 그 고수 좋아하십니까? 저는 겁나게 좋아합니다.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베트남 쌀국수에 들어가는 게 콩나물이 아니고 뭐가 들어갑니까? 숙주나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숙주나물이 콩나물보다 부드럽죠. 그런 장점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쌀국수하고 이게 조합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쌀이 남아돈다 하면은 그런 이제 가루쌀을 이용해서 충분히 그런 걸 활용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깨고 차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요게 차족입니다. 요거는 푸른 차족이, 요거는 주름 차족이. 그 다음에 요건 잎이 푸르다 해서 이 푸른 차족이, 그 다음에 주름 차족이 요거죠, 그죠? 그 다음 잎들깨 생산 현황을 간단히 보시면 전국에 약 900헥타르, 그러면 가로세로 100m 되는 게 한 900개 정도 되는데 노지 재배가 약 300헥타르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은 인삼이 많이 나는데 어디입니까? 충남 금산이죠. 그리고 제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 계시네요.
밀양입니다. 그래서 금산 밀양이 이게 잎들깨 원래는 밀양이 전체의 80%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인기를 좀 끌다 보니까 금산으로 퍼지고 이 전국으로 좀 확대가 됐죠. 그죠? 그래서 금산하고 밀양이 250헥타르 정도로 전체 면적 50% 지금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요즘 들깨를 저도 몰랐는데 엄청 많이 재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뭐 강의하고 그것만 하니까 통계를 안 뽑아봤는데 주위에 들어보니까 질문이 다 들깨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만 이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수입으로 일단 조수입으로 보면은 잎들깨 소득 분석이죠. 그죠? 농촌진흥청이 300평 시바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득률이 얼마입니까? 거의 최근에는 70%가 넘죠. 소득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판매한 액에 대한 내가 얼마를 투입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치를 팔았다 하면 내 노동하고 뭐 이렇게 투입된 게 3천만 원이다 하면 70%가 뭡니까? 수익률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계산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의 7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300평당 얼마 남습니까? 아니, 계산해 보세요.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이해되십니까? 이 통계 잘못된 거 아닙니까? 10월은 300원 아니라 3,000원 아닙니까? 예? 작년보다 들깨 한대 15,000원. 아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4,800만원이고 여기는 1,600만원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1,471만 대인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이 통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 방금 우리 여사님 말씀한 지금 1kg에 15,000원 한다 하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거의 3배 아닙니까? 이거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아, 그래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느 해는 소비가 이게 붐을 딱 타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온다든지 붐을 딱 타는 순간 팍 올라가 버립니다. 아니 근데 저 수입이 2,500만 원인데 생산비가 731만 원 빼버리고 나면은 그게 1,400만 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4,800만 원이 나와요. 아, 그런데 요거는 잘못됐다, 그지?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예, 요거는 그렇네. 정확히 보시면 1,800이다, 그죠? 요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요거 아니고, 통상적으로 소비가 어떤 때 붐을 타면은 몇 배 가격이 뛰어버립니다. 예. 요거는 못합니다. 1,800입니다. 예. 요거는 계산이 잘못됐고,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예, 통상적으로 그런데 올해 같은 데는 1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소비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기름이 아니고 들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들깨를 재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올해 청양고추, 고추가 어땠습니까? 아이고, 식당에 가면 고추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그것만 하면 답이 나오죠. 예? 지금 많이 나오죠. 아이, 2, 3월 달에 식당에 가면 청양고추 안 나왔을걸요? 안 나왔습니다. 거의 3명 하면 고추 1개 주거나 2개 주고, 뭐 좀 생긴 게 좀 거시기 1개 나오고, 그건 10kg에 20만원. 그 정도로, 이게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주식인 쌀이라든지 콩이나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생산이 되고 소비가 비슷한데, 고추라든지 이런 특용작물은 어느 해, 어느 순간 소비가 확 늘어났다가 뿜을 확 타고 가격이 요동을 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작년부터 이 들깨 기름이 떴습니다. 몸에 좋다 뭐 하니까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설명한다는 게 지금 이게 계산 잘못된 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원래처럼 가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만물가가 오르지만 들기름이 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여기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하죠. 여기 보시면 잎들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소득이 시바라 300평당 기준에서 1,800만 원이지, 그죠? 예, 소득률 이렇게 나오고 요걸 기준으로 하면 오이, 촉성 오이, 딸기, 그 다음 시설고추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47%. 그 다음 상추 26%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총 이제 소득은 이렇게 높긴 하지만 그 잎들깨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소득률이 높다는 말은 노동력도 적게 들고 비료도 적게 들고 모든 면에서 이 가공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게 훨씬 싸게 친다 하는 겁니다. 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쉽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들깨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이제 이 열매가 종실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생육 환경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들깨 언제 심으면 좋느냐? 제가 질문 드립니다. 언제 심습니까? 예? 지금 심으시면 됩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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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주 여사님이 지금 커가 있는데 지금 심어야 하는 역질문을 하셨는데, 예, 지금 심으십시오. 들깨는 이제 종자를 뿌리는 건 아니고 육묘이식 아시죠? 모종을 해가지고 옮겨 심으십시오. 그러면은 자, 이런 질문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빨리 심으면 이렇게 가지도 많이 벌리고 키도 크고 열매를 많이 맺을 건데 화방도 많아지고 하니까 좋지 않느냐? 그러면 6월 달에 심는 거, 7월 달에 심는 거, 이 사천지방 기준입니다. 그 다음 8월 달에 심는 거, 뭐가 차이가 날까요? 뭐 5월 달까지 가보겠습니다. 5월 달하고. 지금 심는 5월 달에 심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수량이 적습니다. 수량이 적어요? 예. 와요? 잎만 무성해지고 열매는 적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빨리 심으면 이 줄기하고 잎 생장이 훨씬 많아지고 이게 화분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심는 경우, 그렇죠. 위에 순지리기를 하시죠. 그 순지리기 딱 해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잘랐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자, 여기 나오네요.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자르지 않습니까? 예. 자르면 요 옆에서 겨순이 이제 나옵니다. 겨순이 나온 데서 뭐가 달리느냐? 꽃대가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꼬투리가 많이 달린다는 거죠. 우리 목적은 잎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종실에 있습니까? 종실에 있죠. 열매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지수를 많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6월 달에 일찍 심는 경우에는 줄기가 많이 자라 올라오니까 뭘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순지리기는 필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올 6월에 심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6월 달에 심어 놓으면 뭐 장마 오고 그 비 맞아가면서 고생을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을에 양파나 마늘이나 이걸 소득작물로 심으면 6월 달에 수확하죠. 그럼 6월 달에 수확하고 나서 6월 말에 7월 달에 심으면 내가 양파나 마늘에서 수익도 올리고 들깨에서도 수익 올리는데 왜 그러면 6월 달에 일찍 해가지고 심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경지 면적이 좁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7월 달에 지금 심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지금 심으시면은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종실이 양이가 많이 안 크고 양이 좀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키가 많이 안 큰다네, 키가. 그러니까 영양 생장을 많이 못하죠. 그러면 나는 꽃대가 많이 달려야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꽃대를 많이 전체 면적으로 보면 달리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그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전부 비료, 농약 뭐 이것만 머릿속에 다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지금 현대 학문이거든요. 그거 말고 방법이 없겠습니까? 누구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밀식. 박수 한번 주십시오. 대단하십니다. 밀식. 소물개 심으신다는 겁니다. 소물개. 소물개 심으시면 꽃대를 화방수를 2배, 3배까지 확보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심는 거는 늦게 심고 한마디로 늦게 심는 거는 밀식을 소물개 심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배워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수확하실 때 빨리 심으시면 어떻습니까? 이 키가 1.5m까지 자랍니다. 그러면 한번 배워보십시오. 낫으로 배다가는 소위 죽습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그럼 뭘로 배치겠습니까? 예측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측이 한번 보십시오. 키 1m 50 되는데 한번 배워보십시오. 기름 막 뒤에서 배출구에서 기름 부악 하는데 그거 가면은 막 내가 다 들이마십니다. 골병 듭니다. 호흡기 그 폐질환 금방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최대한 키를 1m 정도로 낮추셔야 됩니다. 1m 20까지는 가지만 그러면 늦게 심으면서 약간 밀식을 해주는 게 훨씬 생산량도 많고 좋습니다. 그리고 예치기로 하실 때 어떤 거냐면 예치를 이래 하시지 않습니까? 하면 일로도 넘어갔다가 절로도 넘어갔다가 다니기도 막 막말로 막 지멋대로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일을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예초기가 앞에 그 하는 게 지름대가 있더라고, 가름대가 있더라고. 있고 나를 그 직사각 말고 톱날 그 그게 예측이 그거는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예측이 요즘 끝에다가 이렇게 한쪽에 딱 대는 게 있습니다.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거 딱 하시면 한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편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주문 제작하시든 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 안 하면 줄 여기 말목 쳐놓고 저 그때 말목 중간에 치지 않습니까? 그 바인더 끈이 있죠. 끈을 해서 딱 해가 이쪽으로 당겨 놓습니다. 그러면 밀면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조금 힘은 더 들지만 아니 이거 한번 배워보십시오. 골병 듭니다. 아니 지금 안 해보셨으니까 여유롭게 웃으시는데 1m 50대인데 한번 넝쿨 속에 들어가갖고 한번 해보십시오. 골병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든 뭐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기름 떼갖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시면 그 기름 메인이 어디로 갑니까? 더 말씀 안 드립니다. 자, 이까지 왔으니까 그냥 가까이. 자, 요즘은 이제 이 촉성재배하고 반촉성재배 재배법이 나오는데 요건 뭐냐 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 촉성재배는 남부지방에서 주로 8월 중순에서 9월 초순에 파종해서 10월 상순에서 이듬해 5월까지 수확하는 재배. 이거 겨울에 재배하죠. 그럼 어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시설 재배, 하우스 재배하시는 거고, 반촉성은 어떻습니까? 중부지방에서 1월 중순에서 2월 초순에서 해서 11월까지 수확하는 거. 요것도 하우스는 하우스인데 요거보다는 약간 덜 가온한다는 거죠. 예. 요거는 촉성, 요거는 반촉성. 일반 노지 재배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7월에 이식을 해서 거의 9월, 10월에 수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옵니다.
재배이랑은 1m 정도로 해서 통로는 한 40cm 내외로 하시면 됩니다. 다니는데. 그리고 7cm, 10cm 요 간격으로 구멍당 대 6알씩 10뿌리만 한다. 요거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지금 이 파종하는 거고, 이 하면 골병듭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식,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식기 가져오셔가지고, 폭 찌르고, 벌리고, 축, 촉, 축, 축, 축. 두 분이서 부부간에 하시면 검술도 엄청 좋아집니다. 재밌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여기 육묘 상자 이거 하나 툭 뽑고, 하나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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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재밌습니다. 이거 하나 하는데, 이거 한 5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뭐, 예, 아니, 기계가 아니고 도구라고 해야 되겠죠? 뭐, 하여튼, 이거 한 5만 원 할 겁니다. 이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아마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아이고요. 자, 이제 요걸 가겠습니다. 12량, 비료를 어느 정도로 주느냐. 시설 재배에서는, 한번 보십시오. 기비는 이제 식기전에 주는 걸 말씀드리죠. 그죠? 질소로 보면 질소 인산칼입니다. 요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요거는 NPK가 아닙니다. 질소 인산칼입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자, 뭐냐 하면, 우리가 비료의 3요소 하면 NPK, 질소 인산칼이라고 하는데, 원래로 하면 질소, 인, 칼륨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흡수하는 형태가 질소는 요 NNO3하고 그 다음에 NH4 형태로 하지만 N으로 하고 요 상태로 P2O5하고 K2 요 상태로 합니다. 그래서 질소 인산칼이 요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양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인산이니까 산소가 많이 있으니까 이게 몇 배입니까? 거의 3배 정도 되죠. 그죠? 그죠? 그 다음 칼리는 조금 적게 준다. 석회가 요 반드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덜게 재배하실 때 석회. 요게 핵심입니다. 석회. 그리고 퇴비는 5톤입니다. 시바르등. 시설 재배입니다. 시설 재배. 비닐하우스 안에서 하실 때. 우리가 유박하고 구분을 일반 우리 축산 퇴비하고 구분을 했을 말입니까? 요것은 유박 그게 아니고 일반 완숙 퇴비. 예. 자, 그 다음에 완숙한 걸 넣으셔야죠. 이것도 미숙된 거 넣으시면 문제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비는 요것은 질소 인산칼리로 합니다. 요거는 인산은 뭡니까? 기비로 전량 다 줬지 않습니까? 주실 필요가 없고 질소하고 칼리 위주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추비는 잎을 위에 따고 나서 질소, 칼리, 살포 위에 간수로 합니다. 그 다음에 실량으로 보면 요소 2kg, 염화가리 1kg, 시바르단 요렇게. 자, 연면시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연면시비는 물에 타서 뿌려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 종류가 있죠. 내가 질통 짊어지면서 주실 수도 있고 물조리개로 이렇게 적으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양액을 타서 위에서 이렇게 분마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시겠죠. 그거는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 양 계산을 잘못하셔가지고 아이고 교수님 다 죽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뭐냐 하면 이게 자 우리 김치 담을 때 어디 절입니까? 소금에 절이죠. 소금에 절이면 김치 배추가 어떻게 됩니까? 숨 죽죠. 한마디 죽습니다. 시들어 본다는 얘기죠. 똑같습니다. 그게 삼투압작용인데 비료 양을 너무 많이 한참에 주면은 얘가 안에 뿌리 쪽 또는 잎에 있던 양분, 수분이 바깥으로 다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말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0.5%라는 게 물이 예를 들어서 뭐 요게 1리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리터. 요게 1리터면은 1리터 기준으로 해서 1%면 얼마입니까? 1%면 10ml죠. 그 0.5%면 0.5ml죠. 5ml면 어느 정도냐면 요 뚜껑이 있죠, 뚜껑. 뚜껑 정도입니다. 1리터 기준으로 해서 요 정도로 희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안 하시고 어떤 분들은 많이 주면 좋겠지 하시고 뭐 한 거석 소위 듬뿍 주시다가는 입 다 말라고 다 각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요즘 드론이 나와서 드론까지도 활용을 하십니다만 옆면 시비는 꼭 그렇게. 금화가리 말고 항상가리는 써서는 안 됩니까? 황산가리는 안 좋은 게 뭐냐, pH가 석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H가 어느 정도 뭐 유지가 되면 관계가 없는데 가능하면은 염화가리가 좋겠죠. 황산가리는 pH가 낮기 때문에 pH가 낮으면은 이 들깨 재배는 조금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염류 집적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시설 재배를 한다는 것은 갇힌 상태지 않습니까? 그 빈분에 의해서 비가 오면은 이 양분들이나 찌꺼기들이 이렇게 땅속으로 투수화돼서 이렇게 들어가서 사라져 줘야 되는데 얘가 갇힌 상태가 있으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토양에. NPK라든지 이런 것은 다 흡수하는데 나머지 그 붙인 악교 풀처럼 된 거,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남은 이런 성분들하고 안 이용하는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염류라는 겁니다. 그럼 얘들이 있으면 다른 단적으로 표현드리면 저기 바닷가에 가시면은 논밭 있죠. 그게 뭐가 많습니까? 소금이 많죠. 소금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금 많은데 심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고 균도 어떻습니까? 계속 구워서 재배하니까 많겠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염류 직접 염류가 많이 있다.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시설 재배하시는 노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시설 재배하시는 분들은 매년 거기서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말씀드려도 안 하십니다. 게을러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강의 들으셨죠? 예, 담수를 하십니다. 물을 대서 벼를 재배하시면 벼나 미나리나 뭐 이런 걸 재배하시면 최고 좋은데 안 하시거든요. 그 이제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하시고 그 며칠간은 어떻게 합니까? 되게 더울 때 있지 않습니까? 가리를 하셔가지고 물 넣고 물이 풀풀 끓을 정도로 뜨겁게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균은 어떤 균이냐 하면은 산소가 있을 때 잘 자라는 호기성 균이 많거든요. 그 물이 당기는 순간 이 얘들은 숨을 못 쉬고 가십니다. 예, 가시기 때문에 1차 죽이고, 그 다음에 염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나리라든지 벼를 재배하면 어떻습니까? 흡수를 해버리거든요. 단, 미나리는 드시면 안 됩니다. 미나리는 중금속이라든지 이 성분들을 너무 잘 흡수하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잘 못했네. 미나리 하시면 안 돼요. 벼마 하십시오. 벼마. 예, 벼는 수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수확하시면 좋고, 그때까지 시기가 안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극단기 성품종이라고 있어요. 아주 생육기간이 짧은 거, 한 100일 만에 수확할 수 있는 거. 양은 적지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 다음 도면할 때에 예. 도면 LED 파장은 얼마 정도로 하는 것 때문에 자, 그렇습니까? 이제 파장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지금 질문이 뭐냐 하면 시설 재배를 하는데 이제 이게 밤이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단일성 식물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은 얘가 꽃이 피는 거. 우리는 꽃이 피면 잎을 못 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장일이다. 야, 자지 마. 낮이야. 하고 이제 혹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 파장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불을 켜주는데 어느 정도 밝기를 해주느냐. 이 질문입니다. 아니. 불이 LED 조명을 하면 약간 붉은빛이 나는 게 있고 노란빛이 나는 게 있고. 예. 예, 파장대를 말씀하시는데 파장대는 우리 가시광선이 어느 정도냐면 370에서 760 나노메타거든요. 그러면 황색이 430m 부근이고 보라색이 380 이쪽이거든요. 여기에서 760 광합성 하는 파장은 다 쓰시면 되는데 LED 등을 굳이 쓰시겠다고 하면 광합성 하는 파장 청색광하고 적색광, 그러니까 400 나노메타대하고 670에서 730, 60 나노메타만 비춰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밝기는 어느 정도 하느냐. 옛날에는 백열등 있지 않습니까? 5촉, 10촉 뭐 이렇게
그래서 40와트 정도로, 40초 정도로 밝게 해주시는데, 여기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여기 요 정도 있으면 형광등 한 2개 정도 켜 두시면 됩니다. 2개짜리. 요 정도 밝기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측정은 사실은 조도는 하셔야 됩니다. 뭐 한 4개 정도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거는 켜봐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껐다 켰다 반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자, 계속 가입시다, 그러면. 자, 질문이 뭐냐면, 껐다 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가 이제 해가, 5시경에 이제 해가 진 겁니다. 야, 겨울이 오네. 빨리 열매 맺어, 꽃 피고 열매 맺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모든 생물은 종족 번식이 기본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 꽃 피워 하는데, 빛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아닌가 봐. 아직도 해가 나. 그래서 이제 계속 밤 내 비춰주면 어떻습니까? 얘가 완전히 다운되기도 하겠죠. 그럼 우리 전기세 너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밤에다가 한 11시부터 새벽 한 3시까지 한 30분 켜고, 한 30분 끄고, 30분 켜고, 30분 끄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11시부터 한 3시까지, 아니, 9시부터 10시까지, 11시에서 12시까지,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한 번씩 비춰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해주는 방법도 있고, 요거는 여기 나옵니다만 다양하게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시설 재배를 하시겠다 하면은 컨설팅 받으셔야지 요거 들은 거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 잿빛 곰팡이, 녹균병, 시드름병, 역병, 녹병, 짤록병, 균형병, 이런 게 있다 정도로 가고, 자, 간단히 가겠습니다. 생산량 보면 참기름하고 들기름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중이 참기름은 어떻습니까? 한 2에서 8% 정도 되고, 들기름은 0. 몇 %죠. 그죠? 연도별 우리가 식용 유지류 하는데, 그럼 가장 많은 게 뭐겠습니까? 파업류 있죠. 라멘 만들 때 어디 삶습니까? 삶는다 튀기죠. 어디 튀깁니까? 그게 파업류입니다. 인도나 이제 동남아시아 가면 나무가 이렇게 열대 나무가 크고 이 열매가 달려있죠. 그게 파업나무라는 겁니다. 그 파업류라는 거거든요. 뭐 하여튼, 이것은 자료로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가셔도 됩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들기름이 겁나기 좋다는 게 왜 겁나기 좋느냐? 여기 갑니다. 여기 리놀렌산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오메가3거든요. 요게 거의 60% 정도 있다는 겁니다. 이 아마인유가 좀 높죠. 그죠? 그 다음 이 콩기름은 13% 정도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1% 미만입니다. 홍화씨유하고.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적으로는 요거의 식품 분석표에 보면 참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참깨는 에너지는 들깨보다 좀 높죠. 그죠? 유채는 526 가운데 좀 됩니다. 대두는 400이고 땅콩 530인데, 자, 중요한 거는 단백질 보시면 참깨가 가장 높죠. 요 두 개 비교하면. 그다고 가장 높은 게 대두, 콩은 거의 40% 정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뭡니까, 지금? 아까 이제 지방이죠. 예, 지방인데 여러분 참깨가 지방이 더 많죠. 그죠? 참깨보다 많죠. 그죠? 그럼 많은데 중요한 거는 뭐였습니까? 아까 보셨듯이 요거죠. 요거 리놀렌산이라는 거죠. 오메가3 지방이 참기름은 얼마입니까? 참기름은 0.5. 그리고 리놀산이라는 게 참기름이 여기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하시는 분들, 그 신장이 안 좋으신 분, 이런 분들은 뭐 하신다? 들기름을 드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옛날에 그 들기름에 뭐 했습니까? 계란 노린자 동동 떼어갖고 드셨죠. 그죠? 그게 그만큼 좋은 것인 줄 이제 알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참깨 갑니다. 참깨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죠? 들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참깨 가장 많이 생산하는데 부터 이렇게 보시면 수단, 인도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얀마 보시면은 이렇게 생산량이 약 89만 톤, 약 90만 톤, 100만 톤 가까이 됩니다. 자, 국내에 보시면 이제 논밭으로 재배하는 걸 보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약 거의 한 2,000헥타르 가까이 정도 된다, 그죠? 그리고 밭은 25,000헥타르, 거의 25배, 30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단수 10아르당 어느 정도 생산되느냐 하면 한 50kg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죠? 생산량으로 보면 톤으로 보면 13,000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소비량을 보면은 2016년도에서 국내 생산량은 어떻습니까? 13,000, 14,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다. 참기름 구입 시 선택 기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맛입니다. 맛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 가격입니다. 그죠? 예, 중복이 응답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맛하고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참기름 제가 할 때 말씀 못 드리는데 참기름, 들기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불포화유라고 오메가3 하는데 오메가3 지방 좋다고 해서 오래 놔두고 드시면 큰일 납니다. 그 참기름, 들기름 보관하실 때 주로 어디 하십니까? 절대 온도가 낮고 그늘진 곳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병을 담으실 때 널쩍한 데 담으시면 그 절단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아주 소물다, 좁고 밑에가 조금 약간 길쭉한 소위 샴페인 병 있죠. 그런 식으로 된 데 담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소하고 결합하면 부패를 합니다. 그걸 산패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먹으면 아주 절단합니다. 우리 쌀도 제가 말씀드렸죠. 쌀도 이게 불포화 지방이 많기 때문에 몸에 좋은데 오래된 거 드시면 문제가 되듯이 특히 들기름은 더 그렇습니다. 요걸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깨 입모양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만, 요게 이제 전형적인 참깨 모양이죠. 요거는 흰깨고 요거는 검정깨를 나타냈습니다만, 요거 하얗고 요거는 검정색이죠. 물을 중간중간에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지근한 물을 중간중간에 드셔야 됩니다. 자, 참깨 보시면 기름이 요 정도로 됩니다. 그죠? 50-60% 정도 되고 단백질이 30% 가까이 됩니다. 그 지방 중에서는 아까 리놀렌산하고 올레산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 토양 수분에 따라서 발화율을 보시면은 가장 좋은 게 토양이 20-30%에서 발화율이 가장 좋더라 하는 겁니다. 그 20-30%가 어느 정도냐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손으로 잡아봤을 때 손에 약간 지문이 남는 정도가 60%입니다. 그러면 20-30%면 어느 정도냐면 느끼시기에 약간 많은 정도, 그 정도로 파종을 하시면 발화가 잘 됩니다. 지나치게 많으면 다져져서 발화가 잘 안 됩니다. 어쨌든 그 점은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 발화할 때 이런 식으로 떡잎이 이렇게 콩나물처럼 이렇게 나죠, 그죠? 쌍떡잎으로 이렇게 나고 뿌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화는 꽃이 언제 피느냐 하면 아침에 새벽에 다 피고 맙니다. 20부터 진시까지 다 피버리면 5시 반부터 거의 9시까지 거의 다 이제 완료를 다 해버립니다. 그 다음 수정하는 거는 이렇게 개화 전 2일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개화 1일 정도에 거의 완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꽃이 피고 나서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기름 함량이 우리가 중요하죠. 기름은 언제 그럼 가장 좋느냐? 꽃이 피는데 가장 이제 기름 함량으로 보면 좋은 게 요게 가장 좋죠. 그죠? 요게. 근데 이제 50일 정도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때는 너무 늦게 하기 때문에 빨리 했던 거는 탄리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확하시다 보면 두루룩 떨어지고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 40일에서 45일 벼 수확하듯이 여기에 준해서 하시는 게 가장 경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수확형 체정 강우 분포 비율 요것은 자료를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어느 정도 와야 되느냐, 첫 꽃눈이 형성되고 개화하는 요때가 가장 수분이 많이
필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비료 3요소 흡수율 보면은 유목이 때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게 실제로 개화기 때 요때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그는 이건 총합입니다. 더한 겁니다. 자, 이제 그 참깨를 재배하시다 보면 요렇게 하나로 요렇게 서 있는 건 요거는 분지, 소위 가지가 없는 겁니다. 요건 무분지행이라고. 요렇게 가지가 많이 난 걸 다 분지행, 한 두 개, 세 개 난 걸 소분지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이제 무분지행이 많죠. 그죠? 나머지는 자료로 참조해 주시고 그 에너지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칼슘이 많다. 1.2g, 1.2% 정도 있다는 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죠? 자, 일단 그 참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깨는 역병이 잘 되는데. 예. 그 역병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약재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재배법에 의해서는 배수 양호하게 하고 토양에 아까 석회라든지 그걸 해주시고 화학 비료를 많이 시용하는 걸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재를 살포하셔야 됩니다. 발생하면. 그러니까 내가 생땅이라든지 처음 재배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하시는 데는 병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농약은 농약방에, 약은 약사에, 뭐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 못 드립니다. 예. 덜게 순치기는 언제 합니까? 덜게 순치기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잎이 이제 내가 빨리 심으실 때는 잎이 마디가 8개, 7개에서 8개 정도 나왔을 때 빨리 하셨을 때는 그럼 늦게 7월 달에 심은 거는 순지르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면 6월 달에 뭐 했는데 야가 이상하게 많이 자란다 하시면 어떻습니까? 7개, 8개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 8마디 하고 나는 옆으로 많이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긴